우선 창업자금에 대한 문제에 창업자금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어떤 게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총 얼마나 들어갈까, 이거 항상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이 얼마 들어갈지 계산을 안 해보고 창업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억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창업비 포함해서 정확하게 1억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1억 가지고 정확하게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 근데 그 매장을 만들면 바로 돈을 버나요? 이익이 남을 때까지는 몇 개월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운이 없으면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재수없게 코로나가 터지면 1년 이상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돼요? 1억은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1억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적자가 나는 거는 전부 다 빌려가지고 메꿔야 된다고요. 이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조금만 더 참으면 장사가 잘 될 것도 같은데 여러분이 못 버티는 상황이 돼서 그냥 매장을 포기하고 나와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 매장을 누가 인수하냐면, 아까 그랬죠. 여러분이 그걸 포기할 때는 1억을 못 건집니다. 장사가 안 돼서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겨우 보증금이라도 건져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던진다고요. 그걸 예를 들면 돈이 좀 있는 사람이 그걸 잡잖아요. 여러분이 던진 물건을 잡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투자했던 돈보다 훨씬 적게 들이고 그 매장을 인수해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총 필요자금에 대한 계산을 잘못해버리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업자금에 영향을 주는 게, 아이템이 물론 창업자금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명륜진사갈비를 창업하려면 뭐 예를 들면 몇 억이 들어갈 거지만, 예를 들면 뭐 어떤 떡볶이점 하나 창업하려면 5천만 원이면 창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창업자금이 달라지고, 또 아이템이 똑같아도요, 상권에 따라 창업자금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홍대나 강남역에서 창업하려면 창업자금이 훨씬 더 들어갈 거고, 당연하죠. 권리금하고 보증금이 셀 거니까.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가가지고 창업하면 당연히 창업자금이 조금 들어갈 겁니다. 같은 홍대 상권에서 창업을 할 때도요, 입지가 좋은 곳에서 창업을 하는 거하고 이면도로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구석에서 창업하는 거하고 창업자금 달라집니다. 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에서 창업하는 거하고 돈이 없어서 2층이나 3층으로 가는 이유가 결국 창업자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손익분기점에 의해서도 창업자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하고 손익분기점이 6개월 이내에 들어오는 거하고 1년 이상이 걸려서 손익분기점에 다다르는 거하고 창업자금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이 늦게 온다는 건 그때까지는 적자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왕창 들어갑니다. 이처럼 창업자금은요, 여러분이 단순히 가맹본부 홈페이지에서만 봤던 창업자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업자금에 영향을 주는 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만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럼 자기자본이라고 하겠고, 금융기관 같은 데서 돈을 빌려오는 걸 타인자본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이 섞여야 합리적인 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시장은요, 워낙 열악하고 실패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가급적 빌리지 않고 창업했으면 좋겠다. 그럼 자기자본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자기자본은 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자본으로 창업하라는 거냐? 여러분 내 돈이 아니어도 자기자본인 돈이 있어요. 내 돈은 아닌데 자기자본인 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한테 만약에, 이거 물론 소설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이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져와 가지고 저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억을 여러분에게 투자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때 여러분한테 그 1억은 자기 자본일까요? 타인 자본일까요? 이거 자기 자본입니다. 이거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언제까지 이자 몇 프로 주고 갚기로 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기 자본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자본이나 타인 자본이 내 돈이냐 남의 돈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금에 들어갈 거냐 부채에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자기 자본이냐 타인 자본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이 창업자금을 마련하려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를 외부에서 조달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근데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거냐 타인 자본으로 조달할 거냐, 돈을 빌려올 거냐, 투자를 받을 거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미 2교시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수익성 분석을 해서 매력적인 조건으로 나와야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음식점을 하나 투자를 하겠다고 아버지한테 돈 좀 달라고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자, 그 매장을 했을 때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수익성 소위 분석 자료를 가져와 그랬는데 나는 수익성 분석 자료를 만들지도 못한다거나 또는 만들었는데 거기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걸로 돼 있다고 하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수익성 분석에 의해서 결국 내가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게 바로 일종의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이 그 이후에도 창업 자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부족한데 나는 꼭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을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은행에서 나한테는 돈을 더 빌려줄 수 없대요. 그럼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거냐? 아, 그런 경우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끝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